안녕하세요. 하우패스 채점 팀장입니다. 제가 채점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로 한 실수 혹은 고쳤으면 하는 부분들을 공유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처음 영상을 만들어 보는 거라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매주 보다 양질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가져온 내용은 대상물건 확정 관련된 부분인데, 이번 문제가 물음 1번에서 지역 평점에 대한 내용이 너무 두껍게, 큰 사이즈로 물어본 나머지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가장 중요했었던 대상물건 확정 부분을 많이 놓쳤던 것 같더라고요. 물음이 어떻든 간에 대상물건을 확정 짓는 거는 문제 분석의 가장 첫 출발점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조금 주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1번을 보면 대상물건 내역에서 이제 건물 부분에 노후화된 건물로 철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이라는 이런 멘트를 보자마자 하셔야 할 것이 그 문제지 제일 위에 철거 예정 부동산 이라는 걸 적으셔야 하고 이게 답안지에도 현출이 꼭 되어야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까먹지 말고 문제 분석하는 동안 이 사실을 까먹지 말자라는 어떤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에 뭐 철거 예정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나지상정으로 평가하라라는 이런 특이한 어떤 멘트가 있지 않는 이상 요런 철거 예정 부동산의 기본적인 목차는 나지 상정 평가액, 두 번째로 건부 감가 고려한 토지 평가액, 이런 줄기가 나와야 하고, 그리고 2번 목차 내에서는 1번 빼기 철거비라는 목차가 나와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이 자료 1번만 보고 요런 사항을 체크를 하였다면 저절로 철거비가 나와야겠구나, 나는 철거비를 찾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미리 선언적으로 하실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많은 자료 속에서도 자료를 읽어 나가다 보면 이제 자료 5번을 딱 맞닥뜨렸을 때 이 철거비가 되게 크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문제 분석의 시간도 줄어들고 실수 없이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겁니다. 대상물건 확정은 분명히 모든 문제에서 어떤 문제건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항상 실무 문제를 풀 때 첫 번째로 대상물건 확정에 대해서 꼭 유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첨삭한 내용을 한번 볼 텐데요. 이분은 철거비를 고려하셨어요. 네. 제가 채점한 것 중에 철거비를 고려한 분이 한 50% 정도 됐는데, 이분은 철거비를 고려하였지만 목차 구성에 있어서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나지상정 평가에 건부감가액을 고려한 토지평가액이라는 목차를 쓰지 않으셨고, 그냥 감정평가액이라는 목차 내에서 공시지가기준법, 거래사례비호법, 이제 이 시상가액 조정 및 감정평가의 결정이라는 목차에서 여기서 철거비를 빼셨거든요. 근데 이런 목차는 사실 이렇게 비교를 하면 여기가 훨씬 더 점수를 더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미리 철거 예정 부동산에 대한 어떤 논리를 알고 있구나라는 게 답안지상 표현이 되기 때문에, 드러나기 때문에 훨씬 더 이 부분에 점수를 줄 수밖에 없고, 이렇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제가 처음 말했듯이 요 자료를 보자마자 이런 식으로 장치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런 과목차를 떠올리는 연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문제 분석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실 1주차 문제치고는 사실 조금 어려운 문제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지만, 이번 문제의 특징적인 부분은 물음 1에서 A 지역과 유사성 정도를 순차적으로 분류하여 가장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선정하고,
그리고 지역 평점을 산정하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선정하라 이게 핵심이었고요. 그리고 물음 2에서 보면 이제 사례 선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네. 거래사례법을 적용함에 있어 비교 사례로 채택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면 뭐 그 이유를 적시하라. 결국 사례 선정인데 이제 이 물음 1번과 물음 2번의 연계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결국 인근 지역이라고 하면 지역 요인 비교치가 1일 테고요. 유사 지역이라고 얘기하면 지역 요인 비교치가 1이 아니겠죠. 그래서 평점이 필요한 거고 이 평점으로 지역 요인 비교치를 만들어내는 거. 비교치를 만들어내는 논리일 테고 물음 1에서 이러한 작업을 선행을 시켰다면 물음 2에서는 분명히 물음 1에서 선정된 유사 지역의 사례가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출제자의 의도예요. 이런 과정이 없다. 즉, 뭐 C 지역이 인근 지역이고 D 지역이 유사 지역이다. 그리고 1번에서 D 지역의 지역 평점을 구하라고 했는데 사례 선정에서 D 지역을 배제한다? 그러면 사실 물음 1번에서 만들어낸 평점을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 문제는 유사 지역의 사례 또한 선정이 되어야 하는 이런 논리적 연계성이 있었다는 점을 조금 강조하고 싶었어요. 이제 문제로 좀 더 들어가 보면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제 A 지역, B 지역, C 지역, D 지역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니까 물음 1에서 선정한 인근 지역 혹은 유사 지역의 사례를 선정해야 하고 검토 결과 B 지역은 지역 특성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배제한다 하고 C 지역은 인근 지역이니까 선정을 할 수 있고 D 지역도 유사 지역이니까 선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요 부분을 물음 2번에서 사례 선정할 때 고려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지역 사례 6번을 보면 지역 요인이 상이하여 배제함, 여기서 이게 배제한 배제되는 거래 사례 중에 지역 요인이 상이하여 배제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출제자의 의도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문제 분석, 물음 간의 연계성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해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사례 6 부분에서 지역 요인 비교를 할 수 없으므로 배제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D 지역의 평점을 구한 이상 D 지역은 선정을 하셔야 한다. 그게 출제자의 의도다. 요 말을 하고 싶었고 요 부분을 제가 또 캡처를 해온 이유는 뭐 공시지가 기준법을 예로 들면 표준지 곱하기 시점 수정 곱하기 지역 요인 곱하기 계그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시점 수정 이 시점 수정은 비교 표준지가 소재하는 지가 변동률을 사용하셔야죠. 그러니까 비교 표준지가 예를 들어서 D 지역, 즉 유사 지역이라면 즉 이게 D 지역이라면 표준지가 C 지역이라 하더라도 여기선 A 지역이었죠. A 지역이라 하더라도 시점 수정에서 D 지역을 써야 한다. 즉 여기서 얘를 썼어야 한다. 그러니까 대부분 문제에서 인근 지역의 사례나 비교 표준지를 선정하기 때문에 시점 수정에 대한 큰 논점은 발견하지 못하지만 이런 식으로 유사 지역에서 혹은 동일 수급권에서 사례를 선정하였다면 시점 수정의 자료를 조금 유의를 하여야 한다. 대상이 속한 지가 변동률이 아니라 사례 혹은 비교 표준지가 속한 지가 변동률을 사용하셔야 한다라는 어떤 알고리즘적인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시점 수정 자료까지 캡처를 해 왔습니다. 네. 됐고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답안 작성 관련된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 필요한 정보만
간명하게 현출하는 연습을 하셨으면 해요. 즉 키워드 중심으로 답안지를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평가 방법을 제가 나중에 평가 방법 서술 방법 평가 방법을 답안지에 적는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 드릴 텐데 이분은 평가 방법을 거의 5줄을 쓰셨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압축해서 한 두세 줄? 두세 줄도 키워드 중심으로 두세 줄을 나열하는 연습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고, 요거는 예시 답안을 조금 참조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역 요인을 비교할 수 없으므로 배제. 이거 너무 많아요. 그냥 지역 요인 상위 요런 식으로 키워드만 적시하고 넘어가시는 게 훨씬 시간 안배 측면에서 좋으실 것 같고, 여기서도 이용 상황이 주거용으로 음, 어, 대장의 업무용과 상의하여 배제. 너무 말이 많아서 그냥 이용 상황 상의라는 그냥 키워드만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요 분도 지금 비교 표현지 선정을 3줄이나 쓰셨는데 읽어보면 크게 그냥 유사 지역 내에 있는 이용 상황 용도 지역 유사한 7번 선정했다. 이렇게 간략하게 키워드 중심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는 이제 용어에 관련된 부분인데 많은 수험생은 아니지만 일부의 수험생이 요 용어에 대해서 조금 혼란, 좀 잘못 사용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방식은 다 아시다시피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입 방식을 3방식이라고 하고, 시상가액은 이러한 3방식을 적용한 3방식 6방법을 적용한 각각의 감정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산정된 가액, 즉 그냥 시험 삼아 산정된 가액이라고 쉽게 생각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용어적으로 원가 방식, 지금 저희는 임대료는 차치하고 감정평가액 가치에 대한 얘기만 한번 해볼게요. 원가 방식을 적용한 시상가액, 원가 방식을 적용한 시상가액의 용어가 적상가액, 비교 방식을 적용한 가액을 비중가액, 수익 방식을 적용한 가액을 수익가액이라고 하고, 제가 계속 말했지만 원가 방식을 사용한 시상가액, 비교 방식을 사용한 시상가액, 수익 방식을 사용한 시상가액, 즉 이 전부 다가 시상가액이에요. 요 부분을 되게 좀 혼란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답안지를 작성하실 때 좀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다 시상가액이라 적고 마지막에 결정이라 하거든요. 적상가액, 비중가액, 수익가액 굳이 답안지에서 구분을 잘 하지 않아요. 요거는 제가 추후에 계속 구분 건물도 나오고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얘기할 부분은 평가 방법을 서술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문제에서 구체적으로 이 방법, 이 방법, 이 방법을 써서 뭐 시상가액 조정을 하고 결정하라라는 말이 없고, 그냥 대상 부동산의 시장 가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오면 평가 방법을 평가 개요에서 적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미리 답안지를 딱 보자마자 얘는 요 방법, 요 방법, 요 방법을 썼네. 요거는 빠뜨렸네. 요런 부분을 미리 출제자에게 채점자에게 보여줄 수 있고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근데 평가 방법을 서술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 구분 건물은 조금 나중에 한다 하더라도 복합 부동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가져온 요 부분은 지금 평가 방법을 4줄 정도를 서술식으로 써주셨는데, 서술형으로 써주셨는데, 저는 요 방법보다는 복합 부동산에 대해서만 일단 한정해서 말씀드리자면, 1번 개별물건 기준 감칙 7조 1항, 2번 일괄 평가 감칙 7조 2항. 이렇게 목차를 일단 2개로 나누시고 밑에 당연히 토지, 두 번째로 건물 들어가겠죠. 그럼 토지 같은 경우에 공시지가 기준법이 제일 먼저 나오겠죠. 공시지가 기준법 14조.
그리고 뭐 거래사례 비교법, 뭐 수익환원법을 감칙 12조 2항 그리고 11조에 의해서 합리성 검토를 한다. 합리성 검토한다는 말도 쓸 필요 없고 그냥 이런 식으로 조문과 그 평가 방법만 명시를 하시면 됩니다. 뭐 건물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 원가법만 쓰고 뭐 거래사례 비교법이 있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이 써주시면 되고 일괄 평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일괄 거래사례 비교법, 일괄 수익환원법이 있겠죠. 이거는 7조 2항에 따라서 이것도 11조, 이것도 11조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목차화를 해가지고 평가 방법을 서술하고 아까 제일 처음 말했듯이 키워드 위주 조문만 보여주고 키워드만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서술로서는 조금 지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뭐 조금 뭐 자질구레한 것들, 사소한 것들이지만 저는 첫 번째로 요거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요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렇게 하면 요 두 점이 되게 좀 거슬리고 나중에 한 번에 몰아보면 좀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좀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쓰시지 마시고 요걸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단가 표시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골뱅이 요거 해주시고 그다음에 요거 1,000원 단위로 끊어주는 거 요거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요 정도 일단 하고 목차를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요 두 개는 뭐 바뀌어도 상관없고 요런 식으로 조금 크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문제 2번은 이제 육개수랑 보험료 산정에 대해서 나왔는데 요거는 제가 추후에 한번 업로드를 해가지고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하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요거는 정리를 하고 요까지 제가 준비한 부분이고요. 질문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는 오프라인 스터디만 채점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 스터디만 하고 있는데 오프라인 스터디원들도 답안지 제출하기 전에 사진을 좀 찍어서 제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면 요 후기 영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